안녕하세요. 템버거TV입니다. 금일은 8월 24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굉장히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1%, 2%대 상승 마감을 한 하루고요. 일단은 뭐 전일 이제 미국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엔비디아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간 외로도 뭐 8%대, 10%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좀 초반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 일단은 뭐 하이닉스가 오늘 시초가가 굉장히 좀 높게 떠서 시작했어요. 5%대. 그래서 6%대까지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 좀 밀리면서 이게 지금 분봉이죠.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밀리면서 이제 4%대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렇게 갭을 떠서 버틴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뭐 5%대 갭은 굉장히 좀 급하게 많이 좀 뜬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별로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다 팔고 120, 130만 주를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사모펀드가 특히 좀 쓸어 담은 경향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또한 이제 앞에 매물이 좀 워낙 많습니다. 하이닉스랑은 조금 그 차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6만 5천 원대는 버텨주는 그림으로 일단은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 오늘 열심히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21선이 지금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버텨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죠. 7만 원을 한번 도전하든가 좀 여기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특징주로는 보시면은 이제 먼저 네이버가 오늘 그 하이퍼 클로버 X를 이제 좀 발표했죠. 이제 3, 4년간 거의 약 한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AI 이제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어쨌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긴가민가 하다가 쏘고 버티는 그림이었어요. 6%대.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하락세를 좀 보여줬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재료 소멸이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하락을 했다라면은 사실 20만 원까지도 열어두고 전저점까지도 열어둬야 됐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쓸어 담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22만 5천 원 요 라인 버텨준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가면서 이제 고점 높이로 가야죠. 25만 원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 외에서는 조금 빠지네요. 4천 원 정도. 근데 사실 시간 외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그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쨌든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AI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 보시면 마음 AI 같은 경우도 이제 8%대 아직 뭐 넘어야 될 산들은 많죠. 이때 악성 매물들이 좀 많다 보니 그리고 MS가 또 찜한 종목이잖아요. 마음 AI 같은 경우. 그래서 마음 AI. 그다음에 뭐 솔트록스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이랑 조금 연결이 된 걸로는 알고 있어요. 삼성 쪽이랑 연결이 좀 됐고 셀바스 AI. 그다음에 코난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로봇주 관련해서는 가 이제 6% 7%대 상승을 보이고 티로보 얘는 아직까지 추세가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유일로보 근데 차트상으로는 티로보가 가장 이쁘긴 합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역사적인 시고가를 써가는 흐름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0만 주, 최근 한 달간 40만 주 가까운 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랬고, 그 다음에 어제 좀 핫하게 움직였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사실 뭐 엑스게이트가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경우고, KCS라든지 뭐 우리로도 좀 살아있죠. 대장이니까 오늘 점으로 들어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코이버 이제는 좀 종목이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도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텔레필드도 강보합, 그다음에 뭐 PPI도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었죠. 시큐레터 뭐 막판에 좀 쏘긴 했는데 일단 이게 일봉이고 분봉으로 좀 보시면 이게 공모가가 12,000원짜리였습니다. 12,000원짜리인데 이제 시초가가 19,000원.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가를 최고가로 마감을 지으면서 잘 마무리는 됐어요. 근데 경쟁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1,700대 1 가까이 나왔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공복주 대비해서는 시초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탑3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뷰노입니다. 사실 오늘 막판에 조금 밀려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종가가 4만원을 버텨줬으면은 얘도 이제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에서 역사적인 시고가가 나오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무너졌죠. 오후 들어서 이제 1시 들어서 이제 막판에 좀 넘어졌는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쪽 업종이 워낙이나 좋아요. 워낙이나 좋고 지금 저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우상향 차트는 망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4만원 돌파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관심 종목으로는 뽑아왔어요. 요즘에는 이러한 고점에서 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큐렉소 추천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큐렉소를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서. 사실 요즘에 저고점 돌파하면은 강력하게 거의 상한가 아니면 20% 넘는 상승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사실 그 7월 19일 날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매물들은 좀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레벨업 할 거면은 사실 20% 이상에서 30%까지는 좀 찍어줘야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림이고, 뷰노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워낙에나 유명한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이거를 쌍봉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9만원 깨지지 않으면은 요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지금 중간 정도 있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잡을 겁니다. 지금 그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10만원에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15만원 전고점 돌파할 거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를 보게 된다면 한 9만원 짧게 보시고 뭐 한 10% 정도 보시고 위로는 50% 이상 열려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은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 같지만 거의 한 50% 가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 넘어가야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를 쌍봉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9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에서 10만원짜리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상도 그렇고 어쨌든 9만원은 최종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떨어지면은 사실 뭐 이전까지
4만 원대까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매물대는 아니죠. 지지 라인이라기보다는 워낙 급하게나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10만 원에서 지금 가격권 짧게는 9만 원까지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종가 기준으로 9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상한가를 좀 친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인데 얘가 오늘 그 네이버 그 하이퍼 클로버 그 AI랑도 좀 엮였죠. 물론 시간 외로는 빠지고 있어요. 오늘 장중 상한가를 치고 시간 외로 빠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외로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 뭐 단기 악재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물량 털어내기 얘 같은 경우도 워낙 롤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지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그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는 강력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거의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의 차트인데 사실 그저께 이제 21선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어제 이제 거래 없는 음봉으로 눌림목을 좀 한 차례 형성을 했어요.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사실 오늘이 기로였죠. 21선을 다시 깨느냐 아니면은 돌파하느냐.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들도 겹치고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봉, 월봉 사실 이때의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됐다고 봐야죠. 2009년도, 2013년도 거의 10에서 15년 된 매물들이라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매물이 그 소화가 됐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일단은 월봉상은 조금 너무 옛날이고 주봉상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의 매물은 없어요. 그리고 일봉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내일 좀 보실 분들은 시초가에 상한가로 장중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이제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개파락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요즘에는 상한가 치고 개파락해서 시작해서 그거를 다시 말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큐리오가 마찬가지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상한가였잖아요. 8월 22일 날 그죠? 8월 22일 날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3% 4%대로 진행을 해서 장중에 고가 27%까지 찍습니다. 물론 똑같이 가리란 법은 없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어쨌든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발 그 호재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를 하면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